반갑습니다. 주식장터 송필호입니다. 오늘 2월 25일이죠. 2월 25일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번 주에 주요 일정들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번 공략을 해가지고 좀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 세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애청하시고 이번 주에도 대박 나시기 바라면서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 유튜브를 개설한 지가 이제 2주 됐죠. 2주 됐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강력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계속 운영하려면은 구독자가 좀 많아야 되겠죠. 그래야 힘이 솟고 또 방송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영상을 많이 올려드릴 수 힘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들 한 5분씩만 저 개인 유튜브 꼭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마 주식 투자하신 분들 저 유튜브 들으시면은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시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반드시 주위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 5분씩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금방 구독자가 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일정이 기업 밸류업 정책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러니까 내일이죠. 월요일 날 26일 날 발표를 앞두고 있죠. 발표 내용은 우리가 생각한 것은 주주 환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저평가받은 요인 중에 하나가 주주 환원책이 좀 미비했죠. 지금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이 한 76% 정도 차지하고 일본도 한 50% 정도 주주 환원을 해주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주주 환원을 한 26%밖에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세계에서 제일 저평가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평가 해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번에 주주 환원에 대해서 좀 강력한 세제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PBR이 가장 낮다 그랬죠. 지금 미국의 PBR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지금 5배 정도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1.4배, 대만이 2.5배, 우리나라는 1배밖에 안 되죠. 이와 같이 청산가치 PBR도 가장 낮게 평가되어 있죠. 이와 같이 이제 낮게 평가가 되는 밸류업을 기업 가치를 좀 향상시키기에 여러 가지 비원책을 발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지원책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그 이제 정책 강도,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지원하겠다 그런 구체화 정도에 따라서 앞으로 저 PBR 관련주의 주가 흐름은 결정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 다음에 정부의 또 실천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실천 방안이 현실성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예군들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기대감 때문에 금년 2월 달 들어 예군들이 우리 시장에서 주식을 7조 원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약간 실망하면은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금 투자들의 매수는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제가 보면은 이번 정책 발표가 우리 시장의 재평가에 대한 시작점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일본 시장에서 먼저 실시를 했죠. 일본 시장에서도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꼈죠. 그리고 정책 발표 후에 내가 보면은 이제 인더스 펀드가 조성되고 ETF가 상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면은 우리 시장에서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 증시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앞으로 정책 발표 후 새로운 평가에 재평가의 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저는 이제 기업의 밸류업 정책은 우리 증시에 상당히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제 배당락이 이제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은 이제 모든 종목마다 배당일이 다 틀립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연말에 배당을 한꺼번에 했죠. 근데 올해부터는 종목마다 배당락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배당락을 좀 체크를 하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29일이 배당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28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단기 투자를 할 것이냐, 중장기를 투자할 것이냐, 이렇게 투자 포인트가 다 틀리죠.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내가 보면은 배당을 안 받으신 게 좋고, 중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배당을 받는 게 좋죠. 이게 자기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내가 배당을 받을 것이냐, 배당을 안 받을 것이냐, 그것은 결정하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월요일날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또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MWC라는 것이 있죠.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가 열립니다. 스페인에서 열리죠. 26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데, 여기에는 이제 세계적인 이제 통신사들,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업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비업체들이 좀 참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새 기술이 좀 소개될 것이고, 5G, 이게 6G죠. 이제는 6G죠. 6G에 대한 새로운 기술도 소개될 가능성이 있죠.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오랜 경험을 해봤는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에서는 그렇게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 전시에서 새로운 6G 새로운 기술이 좀 이제 발표된다면은 움직일 섹터는 이제 네트워크 장비업체, 이게 5G 관련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어떤 기술이 발표되냐에 따라서 만약에 움직인다면은 5G 관련주가 움직인다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번 주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은 29일 날은 MSCI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편출 종목과 편입 종목이 있죠. 편입 종목은 한진카라고 에코프로 멀티가 두 종목이 편입되죠. 만약에 이 종목들이 29일 날 종가에 급등을 하면 한번 매도했다가 다시 한번 다음날 그 다음 주에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끔입니다. 이것은 한진칼이나 에코프로 같이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들에게는 한꺼번에 수급이 몰리면서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그때는 가감히 한번 매도했다가 그 다음 주에 매수하시면 싸게 매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편출 종목은 한 5개 종목이 있죠. FNF, 그 다음에 퍼비스, 현대미포조선, 호텔신라, JIP엔터죠. 얘는 이 종목들은 2월 10일 날이죠. 편출이 미리 결정돼 가지고 주가가 미리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죠. 이 종목을 매도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편출됐다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특히 MSCI 이제 리밸런싱은 5월달에 또 있죠. 5월달에 있죠. 지금 5월달에 이제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들은 한 5개 종목 정도 있는데요. 이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또 새롭게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참고로 그 5개 종목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반도체 장비업체 중에 HPSP라는 종목이 있죠. 이 종목도 후보군으로 지금 올라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주 알테진도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 급등한 그 제네질 관련주 엔캠도 후보군에 올라 있고요.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티스, 이 5개 종목이 지금 후보군로 올라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제 5월 달에 편입이 되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5개 종목이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참고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중요한 핵심 물가지표가 발표됩니다. 미국에서는 물가지표가 2개가 있죠. 2개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CPI가 있고 PPI가 있죠. PC가 있죠. 우리가 CPI란 것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PC란 것은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미국의 CPI가 상당히 높게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 PC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연준의 통화정책의 방향성에 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죠. 특히 연준이 물가지표에서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이 이제 PC 물가지표 중에서도 이 근원 PC 물가지수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연준 지금 파월 의장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달 그러니까 이 29일 날이죠. 이거 29일 날 발표죠. 29일 날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CPI는 상당히 높게 나왔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 PC는 지금 예상치가 좀 낮게 나오고 있죠. 기준 PC는 12월 달에 2.6에서 2.4로 지금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예상치가 2.4를 예상을 하고 있죠. 근원 PC도 12월 달에 2.9에서 2.8로 지금 하향 조정을 하고 있죠. 예상치가 2.8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럼 PC는 CPI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는 높게 나왔는데 그러면 PC는 지금 낮게 예상을 하고 있냐? 그 가장 큰 차이가 그겁니다. CPI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는 주거비가 30% 정도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발표되는 PC 물가지표에는 주거비가 10%밖에 안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에 PC 지표는 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PC 물가지표가 낮게 나오면은 연준의 또 금리 인하 시기를 놓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번 1월 PC 물가지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날짜는 안 정해졌죠. 이제 메타 CEO 자쿠버그가 우리나라에 이번 주 오죠. 그럼 이 관련주들이 한번 반짝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겠죠. 제가 보면 대표적으로 가장 수혜주는 스코넷이에요. 스코넷 같은 경우는 메타하고 옛날에 페이스북이죠. 메타하고 공동으로 옛날에 메타버스 게임을 공동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스코넷이 메타에 가장 관계되는 회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메타 CEO 자크버그가 왔을 때 이쪽 테마주를 매매하신다면 저는 스코넷을 매매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기타 메타버스 관련주가 좀 움직일 가능성도 있겠죠. 누프로스 나무가 MP 맥스 같은 경우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 대장은 스코넷이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약세를 보였던 중국 증시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지난 주말에 끝난 중국 증시가 보면은 이제 상해 종합지수가 3,000포인트를 2개월 만에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해 종합지수가 8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11% 급등을 했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최근에 중국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그거죠. 최근 중국 정부가 LPR, 그러니까 기준금리죠.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이야기했죠.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다 그랬죠. 자, 중국에는 이 LPR을, 중국에서는 이것을 기준금리로 이용을 하죠. 시중에 18개 중국 시중은행들의 우대 대출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합니다. 이것이 LPR입니다.
이 LPR이 0.25% 5년짜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5년짜리를 인하했다는 것은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폭 인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 분양을 위해서 인프라 투자, SOC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또 증시 부양책을 최근 실시하고 있죠. 이제 기관 투자들에게, 중국의 기관 투자들에게 개장 30분, 그 다음에 폐장 30분 전에 주식 매도를 제한하고 있죠. 이와 같이 다양한 증시 부양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마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일본 증시, 그 다음에 미국 증시, 대만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글로벌 증시가 최근 상승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가장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지고 좀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 세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마음에 들면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공감이 안 가는 종목을 어거지로 매매하지 마시고 저 논리가, 저 분석이 맞으면은 여러분들이 사시면 되고 아니면 안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무조건 말해가지고 사는 거 아니라 공부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놈이 추천한 종목이 과연 진짜 투자를 해도 되는가, 그 스스로 한번 검토하는 능력도 여러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야기해드릴 종목은 코어라인 소프트를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이제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기반 의료 영상 분석 솔루션을 기업이죠. 작년에 우리나라 이와 같은 인공지능, 그러니까 의료 영상 분석 솔루션 업체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코어라인 같은 경우는 작년 이제 늦게 좀 상장을 해가지고 그러게 주가가 엄청나게 저는 올랐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영상 그러니까 의료 솔루션 업체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건 인공지능 CT 영상 분석의 최강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흉부, 그러니까 폐 이쪽에 그 CT 영상을 분석하는데 최강자입니다. 다른 소프트웨어보다 한 60% 정도 이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코어라인 소프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저게 이제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이 가고 협력 관계를 맺은다 그랬죠. 그러면서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죠.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에는 미국의 그 영상학회 같은, 유럽에서 열리는 영상학회에 또 참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어라인 소프트가 한번 이번 주에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코어라인 소프트 한번 차트로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주가 오른 거 거의 없죠. 최근에 코스닥지수가 계속 빠지면서 얘도 이제 바닥다지가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거래량이 바닥에서 좀 수반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번 주에 잘하면 강하게 상승을 한번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종목 코어라인 소프트 손절 라인은 19,000원 정도, 19,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종목은 인터프로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네요. 이제 인터프로스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닥권부터 엄청나게 많이 소개해드렸죠. 제가 추천할 때 사신 분들은 수익률 한 30% 정도 나고 있을 겁니다. 인터프로스 인터가 아니라 인텍입니다. 이거냐 잠깐 인터프로스는 PCB 업체입니다. 인터프로스는 PCB 업체입니다. PCB요. 그게 휴대폰 쪽에 들어가는 그 기판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인터프렉스는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종목은 반도체 장비 업체인 인텍프로스를 이야기합니다.
얘는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사업 단가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를 주로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인텍프레스 그러면은 인텍프레스 하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의 인텔 관련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동안 인텍프레스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인텔에 많은 장비들을 좀 많이 납품했던 업체죠.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오늘 강조를 해드린 종목은 HBM 쪽에 예강 검사 장비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최근에 이제 HBM 관련주들이 주가가 좀 약간 지금 주도주들이 약간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삼성보다는 SK 하이닉스 베릴체인을 가진 이 HBM 관련주들이 주가가 더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HBM 쪽에 또 한번 조만간 강의를 한번 해드릴 텐데요. 최근 삼성전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자기들이 이제 HBM 그 패키징 공정을 바꾸겠다는 얘기를 했죠. 그 이야기를 잠깐만 해드리면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의 HBM 공정을 바꿀까? 내가 이제 원고를 써놨는데요. 제가 기회가 되면은 한번 또 강의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동안 이제 HBM 패키징 공정을 삼성전자는 NSP 방법을 이용했고, 자, SK 하이닉스는 MUF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기존에 자기들이 사용했던 패키지 방법을 포기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자기 기존의 방법을 포기하고, SK 하이닉스가 사용하는 패키지 방법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왜 바꿀까? 삼성전자가 보면은 수율 문제하고 지금 발열 문제가 지금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공정을 바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하이닉스를 따라잡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 보면은 이제 HBM 중에서도 HBM 관련 중에서도 SK 하이닉스 베릴체인 관련주들이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PSK 홀딩스. 여러분들이 지난주 매매하신 분들 수익이 엄청나게 났겠죠. 내가 이 종목도 엄청나게 추천드린 종목이죠. STI, 그 다음에 인터프로스가 있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HBM, 베릴체인 관련주 인터프로스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보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텍프로스를 차트로 보면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을 해드리면요. 제가 이제 아침 방송을 하면서 이 시점에서 한 28,000원 전에서 엄청나게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주가가 이제 좀 서서히 오르고 있죠. 최근 대량 거래가 소환되고 있죠. 아까 대량 거래가 최근 소환되는 이유는 그겁니다. 삼성전자 그 HBM 관련주보다는 하이닉스 HBM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얘도 최근 HBM 하이닉스 관련주로 좀 움직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지난주 거래량을 보면 대량 거래가 이렇게 엄청나게 소환됐죠. 제가 보면 이 거래량을 보면 주가가 그냥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내일 같으면 플러스는 강하게 출발하면 따라가지 마시고요. 제가 보면은 이 종목이 내가 보면 한 26,000원대 오면은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최근 거래량이 심상치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HBM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인텍 플러스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손절 라인은 35,000원 정도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손절 라인은 35,000원 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야기 해드릴 정도는 지트파워입니다. 지트파워. 제가 이제 지트파워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원전원 관련주가 앞으로 투자하기 제일 편하다 그랬죠. 제가 뭐 올해 지금부터 연말까지 보면은 가장 편하게 투자할 종목이 원전 종목이라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원전 종목들은 최근 안 올랐죠. 바닥권에 있죠. 그리고 이제 정부가 원전 산업을 올해 제도약의 해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
원전 관련 일은 지금 사가지고 한 연말까지 보면은 최소한 두세 배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특히 이제 원전 G2파워를,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해드린 이유는 제 11차 정기본 전력 기본 계획이 원래 작년 12월에 발표하기도 했죠. 그러다 1월 달에 발표한다 그랬는데 아직 안 했고, 2월 달에 발표한다 그랬는데 지금 2월 달도 안 하고 있죠. 지금 이제 3월이 돼가겠죠. 다음 주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 주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죠. 지금 산업부에서 언제 발표할지 모르지만 조만간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정기본에서 우리가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요, 원전, 신규 원전을 몇 기로 추가 건설하냐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원래 산업부에서는 신규 원전을 2기 정도 신규로 건설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네, 대통령실에서 그게 아니다. 원전을 최소한 6기에서 8기 정도 추가 건설하라. 지금 그러면서 지금 의견 조율에 있죠. 만약에 제가 보면은 원전을 한 7, 8개 추가 건설한다면은 원전 관련주 단기에 또 날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차 정기본 계획이 어떻게 발표되냐에 따라서 원전도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지난주죠, 윤 대통령이 창원 가지고 민생 토론을 했죠. 그러면서 이런 원전 기업들에게 3조 3천억 정도 일감을, 원전 관련 일감을 지원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1조 원 정도 특별 지원을 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2027년까지 원전 연구비로 4조 원을 투자한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올해를 원전 대조약의 해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원전 관련주가 정책 관련주로 올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최근에 해외 원전 수주가 지금 재개되고 있죠. 특히 4월에서 5월 사이에 터키죠. 터키 원전 수주가 지금 기대되고 있죠. 이와 같이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G2파워도 한번 관심 가져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G2파워를 한번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주가 거의 오른 거 없죠. 주가 지금 옆으로 행보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G2파워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손절 라인을 정해준다면 8,600원 정도, 8,600원 정도 보고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이 말씀드린대요. 제가 이제 개인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딱 이제 2주 됐습니다. 2주 됐습니다. 이게 지금 구독자가 좀 적어가지고 제가 아직까지 힘이 안 나오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 5분씩만 소개를 해드리면 금방 구독자가 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의 주식 투자에 엄청난 힘이 되는 좋은 영상들을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 주위에 주식 투자자분들 5분만 소개해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꼭 부탁드리니까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이상으로 마치고 또 이번 주에도 제가 좋은 영상들을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